네, 외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역시나 금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캔자스시티 여는 조지 총재가요, 작년 금리 인상이 올해 금리 인상 중단을 정당화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고 향후 통화 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연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또 경제 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여서 성장세가 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용자 수 증가와 또 임금 상승과 소비자 심리 개선 등이 소비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경기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파월 의장의 작년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파월 의장을 옹호를 했습니다. 네, 어제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를 비롯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는 잘못된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도 않았고 물가가 과열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비판론자들이 채권 금리 평탄화나 정크본드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연준이 시장을 너무 긴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불안이 경제 지표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금리 결정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말하기보다 이제 중앙은행이 불확실성과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지표에 따라 이를 좀 업데이트를 하거나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요, 월가 전문가 클리솔드 전략가가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도 주가 상승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란 인식이 있지만 오히려 실적이 좀 고공행진을 할 때 더 좋아지기보다는 악화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4분기에 기업 실적이 14%나 성장을 했었으나 증시는 1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솔드 전략가가요, 경기 침체기에 실적 부진은 불황을 시사하는 것이니까 증시 강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쪽의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전으로 좀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야기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역 전쟁을 꼽았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더 길어질수록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호 무역주의와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두려움이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거품이 터질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주식 시장이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 쇼크를 꼽았는데요. 브렉시트나 이제 무역 전쟁 등이 경제 전망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략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네 번째 요인으로 오일 쇼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랑 이란 등 주요 산유국 대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국 국제적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연준의 실수가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를 했지만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탄탄할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제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는 좀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금리 커브 역전에 따라 생긴 경기 침체 우려와 각국 중앙은행의 비둘기파로 이제 좀 정책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서 좀 뒤섞인 그런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등 새로운 동력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연동된 등락도 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S&P 500 지수가 2,700선이라는 좀 강력한 지지선이 좀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무역 협상이나 브렉시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상단에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제 국채 시장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시장은 급락 같은 이제 뭐 상황은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신호가 이제 좀 회사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없기 때문에 뭐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 신호 중 하나라고 이제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죠. 국제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를 뜻하기보다는 국내외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좀 이례적으로 좀 좁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좁은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을 위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의사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의 역전이 좀 몇 가지 기술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물 금리의 하락은 이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대를 보였었죠.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제 3개월 등 이제 초단기의 금리는 이제 미 재무부의 초단기 재정 증권 발행이 너무 많았어서 그 영향일 거라고 좀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 모든 불황에 앞서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발생을 했었지만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라로뱅크가 만약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달러의 강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의 금리가 독일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악화하는 것이 달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에도 달러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달러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국 의회가 이제 브렉시트 관련 옵션 8가지를 두고 의향 투표를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 소식에 또 파운드화가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의향 투표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EU 단일 시장과 또 관세 동맹에 남는 방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제2 국민 투표안 등 8가지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지만 아무것도 이제 과반 찬성을 얻는데 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표결에 앞서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좀 배수진을 친 상황인데요. 다만 메이 총리의 명확한 사퇴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제3 승인 투표를 열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제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도 이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더 앞날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브렉시트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외신 소식들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DP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외신에 대해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4분기에 GDP가 2.2%로 예상한 거가 맞았지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생각하기에는 한 3%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이제 뭐 2.2%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좀 보면요.
좀 지표라든지 이런 거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소비 지수라든지 또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에서는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를 원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성장세가 좀 견고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그 정도의 성장은 못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이번 해가 좀 불확실성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장이 좀 더딜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제 또 더 지표들 자세하게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발언으로 이제 오펙 국가들에 대한 좀 오일 가격에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펙 국가들이 공급을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펙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석유 공급을 뭐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도 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제 very important that OPEC increased the flow of oil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펙이 오일의 증가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펙이라든지 러시아 국가들에서는 좀 아무런 대답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오펙 국가들이 좀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